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 앞에서 완전히 눈이 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마음이 설렐 때는 모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특히 50대에 만난 사랑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에 평소라면 놓치지 않았을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50대 중반에 만난 완벽해 보이는 남자 때문에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면 주변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래요. 잠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4세 대형 백화점 패션 바이어로 일하고 있는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후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꿈과 열정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집을 나서면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새벽같이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트렌드를 파악하고 낮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들, 저녁에는 야근이 기본이었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션쇼나 전시회 참석으로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달려오니까 어느덧 팀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진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텅 빈 마음. 저는 1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젊었을 때는 생각해봤죠.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소개팅을 나가봐도 일만 하는 여자,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만 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골드미스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선 씨,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혼자 늙어가기엔 인생이 너무 외로워요. 선배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씁쓸한 웃음만 지었어요. 이 나이에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아이도 못 낳는 나이인데 말이죠.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지.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랑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열린 트렌드 세미나였어요. 저는 늘 그렇듯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미선 팀장님 맞으시죠? 오래전부터 팀장님의 바이어 실력을 존경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패션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김태호라고 소개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단정한 정장 차림, 잘 관리된 백발이 인상적인 남자였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팀장님이 선별한 브랜드들이 항상 히트를 치잖아요. 저희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태호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업계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어요. 팀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패션업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인정과 칭찬의 말들이었어요. 직장에서는 항상 더 잘해야 한다. 실적이 부족하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 김태호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을 해왔어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거나 브랜드 선택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가 제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팀장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정말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치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일해오면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제게 단순한 업무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의 세심함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제가 평소에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서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 놓았고, 제가 야근한다고 하면 간단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미선 씨, 너무 일만 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각자 바빠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사무실로 장미꽃 바구니를 보내온 거예요. 함께 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아름다운 뮤즈입니다. 50대가 되어서 이런 로맨틱한 편지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죠. 동료들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괜히 부끄러워서 얼버무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태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선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접근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4세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저도 태호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요. 김태호 씨는 저를 당신이라고 정중하게 불렀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었어요.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태호 씨와 사귄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결혼을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지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태호 씨가 모든 걸 저에게만 맡기려고 했거든요. 당신이 패션 전문가니까 드레스는 당신이 고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식장도 당신 취향에 맞는 곳으로 정하세요. 저는 어디든 괜찮아요. 처음에는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하는 건데 왜 저 혼자만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이상한 건 그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혀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태호 씨, 결혼하기 전에 가족분들도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저희 가족들은 다들 지방에 살아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친구분들이라도. 제가 워낙 일만 해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한 달 전쯤부터 김태호 씨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바쁘다고 미루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어요. 태호 씨, 요즘 왜 이래요? 뭔가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업이 바빠서요.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결혼이 맞는 선택일까요? 왜 이렇게 혼자서만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꾸 저를 피하는 걸까요? 그래도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태호 씨 쪽 하객들은 정말 적었어요. 회사 직원 몇 명과 친척 몇 분이 전부였죠. 그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태호 씨,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혼자 한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앞으로는 뭐든 같이 상의해요.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꼭 그럴게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역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어제 김태호 씨와 결혼하신 분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김태호의 아내예요. 진짜 아내 말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다른 여자가 남편의 아내라고 주장하다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나서 얘기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김태호와 10년째 사실혼 관계예요. 그 여자 소영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태호 씨는 이미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작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어요. 당신이 백화점 팀장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적금도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소영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김태호 씨와 그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미선이라는 여자는 돈만 받고 정리할 거야. 어차피 나이도 많고 애도 못 낳는데 누가 진심으로 좋아하겠어? 당신은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그냥 연기였어. 정미선 씨 같은 노처녀는 워낙 외로워해서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넘어올 줄 알았거든. 서류 속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김태호 씨가 제 통장 잔고를 몰래 조사한 기록, 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본 내용들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가족을 소개해주지 않았는지, 왜 결혼 준비에 무관심했는지, 왜 자꾸 저를 피했는지,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곧바로 김태호 씨를 만나러 갔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소영 씨를 만났어요. 김태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없었죠. 미선 씨,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예요?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다는데?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린 거였다는데?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했다면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수영 씨와 헤어지지 않았어요? 김태호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한테 저는 뭐였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돈줄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소영이와도 너무 오래 함께해서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셋이서 사이좋게 살자는 거예요? 그 순간 김태호 씨가 무릎을 꿇으며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해드릴게요. 돈도 다 돌려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처참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다니요.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저는 김태호 씨를 사기죄로 고발했고 결혼식 비용과 그동안 그에게 준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소영 씨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하는 자괴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밥맛도 없었죠.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서 실수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동료들도 제 사정을 알고 나서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후배들은 언니, 그런 나쁜 놈이란 걸. 빨리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특히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영희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미선아, 너 혼자 그런 일 겪은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더라. 너는 오히려 운이 좋은 거야. 무슨 운이 좋아? 완전히 당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지. 만약에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재산도 다 돌려받았잖아.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놓쳤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먼저 건강부터 챙기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드럼 레슨도 받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60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만나보겠지만 굳이 억지로 찾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